북한이 오늘 발사한 ICBM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 레드라인을 넘은 의도는 무엇인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사일이 괴물이라는 별칭이 붙었던데요. 화성 17형. 이거 우선 어떤 무기입니까? 보통 ICBM보다도 중량이 엄청 크고 네. 길이도 20m가 넘을 뿐만 아니라 이 15,000km까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다탄두 미사일을 포함해서 예. 용량을 넓히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과 소련에서 볼 수 없었던 덩치가 우선 커요. 네. 예, 그 얘기는 그만큼 화력과 파괴력이 크다는 얘기가 되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워싱턴, 뉴욕, 그러니까 미국 동부를 포함한 미국 대륙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든 셈이 됐습니다. 상당히 미국이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네. 미국은 금년 들어와서 계속 사전 경보를 했고 북한이 결국은 ICBM을 미국을 겨냥해서 직접 실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의도적으로 넘은 거예요. 그 얘기는 김정은 표현대로 말하면은 강대강의 대치고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핵 협상을 해야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제재와 외교의 겸임인데 예. 북한이 원하는 방식은 핵 군축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문제를 크게 키운 다음에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점차 그 과정에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레드라인을 넘은 시점이 이제 오늘입니다. 왜 이 시기에 넘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년 초부터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부터 국방력 강화 5대 목표를 설정할 때 이미 핵무기의 고도화, 초정밀화 그리고 소형화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예 모라토리움을 깨겠다. 즉 그동안에 핵실험도 자제했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자제한 것을 이번에 깨겠다까지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순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관이 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신경과 서방의 모든 화력과 전력이 지금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빈틈을 노려서 허를 찔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북한이. 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일은 북한이 하는 모든 대외 행동과 대남 행동은 항상 자기들이 계획한 수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사고로 인해서 땡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 때 저 사람들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게 2018년 4월인데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그것이 그 2년 뒤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길로 갈 테니까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막을 명분이 없다고 김정은이가 선언을 했거든요. 따라서 그 수순에 의해서 작년 초에 국방계획 5대 목표의 핵무기 경량화 그리고 소형화, 정밀화, 다탄두화를 공언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지난주에 한번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네. 실패했을 때 이미 미국은 이걸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정보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북한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취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핵실험도 한다고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핵실험은 처음부터 가능성을 열어놨던 겁니다. 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한 게 아니고 입구를 봉쇄한 거예요. 입구 봉쇄하고 시설에 완전히 폐쇄하고 다르죠. 따라서 언제든지 북한이 필요시에 풍계리를 재가동시킬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고 지금 anytime, 영어로 말씀드리면 하시라도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과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말 미국이 이번에 경악하게 된 것은 핵실험 재개하고 이 다탄두화가 될 수 있는 초대형 ICBM을 미국까지 사거리를 높여 쐈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발목 잡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네. 전혀 다른 행동으로 미국이 아마 대응을 할 겁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이제 이런 상황들은 오롯이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새 정부의 인수팀이 아마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한미연합 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예. 즉 문재인 정부의 뭐 선의로 추진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 이번에 ICBM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 북핵의 기정사실화 프로세스로 귀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예를 들어서 삼축 체제라고 킬체인 또 나름대로의 그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보복 계획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적 억제력이라는 것이 구두탄으로 끝날 게 아니라 네. 아예 이번 기회에 나토식으로 유사시 핵 보유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또 이번에 추구해야 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더라도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모든 게 우리가 과연 이걸 몰랐단 말인가. 알았으면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했는지 이른바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이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 공작 능력 같은 것도 지난 5년간 종전선언 평안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대북 정보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공작 정보에 대한 한미 공조 체제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김정은이 계속 우리하고 상대할 때 핵 보검과 사이버 전 보검 능력을 호언장담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핵이 없어서 당한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가. 사이버전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굉장히 치밀하게 제공 중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차분하지만 내실 있게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